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청정 지역으로 뽑히는 지금 티벳 같은 경우에도 의심 환자가 나왔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녁에 확진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중국 내 피해자 현황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170명이고요. 감염자 수는 7,711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까지 합치면은 19개국에서 7,800명이 넘는 수치인데요. 거의 중국은 전염병과의 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직접 특별 소조를 이끌고 가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에서는 여전히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스크라든지 소독제가 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생리대를 활용한 마스크를 쓰는 이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슈퍼 분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시에서 2차,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15개 도시 폐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2분기까지도 경제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나왔고 지금 우한시에서 나왔어요. 의료시설 부족으로 지금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염병이 통제 안 될 정도로 낙후된 도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네,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폐렴 환자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거의 80% 이상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10일 만에 총력전으로 2,300벨트의 규모 병원 2채를 2월 5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외부에서도 6천 명의 의료진들을 지금 대거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한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 지역의 시장과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우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첨단 해외 기업 유치 활동도 상당히 활발했는데요.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주재원 수가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가족까지 상주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 마을 다양한 국제학교도 있고요. 외국 병원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 최대 바이러스 연구소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현대적인 시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하드웨어를 갖췄지만 제대로 된 방역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는데요. 또 쉬쉬하다가 초기 방역망까지 뚫리게 됐기 때문에 지금 2차, 3차 감염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패닉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경제인들도 우한시에 좀 교류가 잦다라고 하는데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우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650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했었고요. 또 우한강철, 둥펑자동차, 중국 선박공업집단과 같이 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업들과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 소재 수요가 워낙 많은 곳인데요. 이 때문에 SK종합화학 같은 경우는 생산 공장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LS전선과 같은 주요 협력사들이 많이 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연관 교육도 계속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유학 학생들의 도시였고 또 한 200만 명의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도 한 500명 정도가 되면서 전체 교민 수만 1,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은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게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게 아닌가 혹시나 불안한데 이게 더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2003년 사스가 유행할 예. 당시만 하더라도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밖에 안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400억 달러이기 때문에 뭐 세계는 0.1% 정도 떨어지고 좀 주변국이죠.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0.6% 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충격이 있었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는 무려 GDP 규모로는 9배 성장을 했고요. 또 세계 GDP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6%로 4배나 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 돈, 상품의 흐름이 워낙 커지고 빨라졌기 때문에 사스 이상의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치를 않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 금액만 어림잡아도 약 한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감염자가 피크를 치고 수그러들 때까지 그 질병 확산 모델로 본다면 4, 5월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주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투자 자세 그리고 안전적인 그 자산 쪽에 일단 관심을 두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2003년 사스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닮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많이 비교들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비교를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유행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끝이 언제쯤 날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네, 2003년도 같은 경우 저도 저기 증권회사에서 투자 분석을 하면서 많은 설명회도 가졌는데요. 이 당시 사스 유형은 5개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1단계는 중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안 하면서 불안과 공포가 확산이 됐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작년 12월 달에 우한 폐렴이 발생하면서 그때 상황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 정부가 수치를 발표하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요. 이 때문에 사회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도시 탈출 사태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우한을 비롯한 15개 도시 같은 경우는 봉쇄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일순간에 대규모 탈출이 일어났던 것도 똑같고요. 3단계는 지금입니다. 소문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악성 루머를 재생산하고요. 내부 고발자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는 근거 없는 괴담들이 나오면서 감염자가 10만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한에 있는 생물병기 연구소가 이번에 폐렴의 발원지라는 이야기, 또 감염자의 치사율이 15%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든지 우한 폐렴과 관련된 치료 병원이 개원을 하면 이런 악성 루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으로는 4단계, 5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4단계는 중국 정부가 WHO와 함께 해외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검역 강화 요청을 해주는 그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차, 3차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또 세계가 같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확장을 막을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단계는 대유행이 마무리되면서 환자 수가 눈에 띄게 격감하고요. 해외 거주자들이 귀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5월에 한 6월 정도쯤 출산이 되는데요. 현재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6.2일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한시에서만 이미 홍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질병 확산 모델로 4만 4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됐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달 이후부터 이런 수치들이 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금융 상품과 관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30년 만에 최저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사스 때보다도 심각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경제 전망률은 어떻습니까? 성장률은? 네, 최선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아주 그 우한폐렴은 조기 제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월 중순에 환자 수가 절정을 치고 3월 말에 종식이 된다면은 1분기 GDP 성장률은 4%까지 떨어지겠지만 2분기부터는 중국 정부가 지준이나 금리를 인하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분기에도 종식이 되지 않고 사드 때보다도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면 올해 전체적으로도 4%대까지 성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역 부품 공급망이 핵심인 우한 같은 경우에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스 때는 교통 통제만으로 2개월 정도 이런 교통 통제가 그쳤는데요. 이 당시 보면은 성장률이 2분기에 9.1%로 전분기보다 2%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3분기부터는 다시 10%를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민간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관광, 오락, 외식, 교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는 게 중국 경제나 우리 경제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지금 국경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관광 수입이 외화, 즉 달러나 여러 가지 돈을 버는데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데 경제적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중국 관광객은 북한을 35만 명이 방문했고요. 1억 7,500만 달러를 쓸 정도로 캐시박스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방역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기초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발병한다면 대유행으로 번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런 사태는 돼지 콜레라 사태에서도 우리가 봐왔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식량, 외화, 식수 부족이라는 그 삼중고에 시달렸지만 올해는 전력 부족난에다가 의약품 부족까지 오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을 예방하거나 방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경 폐쇄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북한의 암시세는 일 위엔에 북한 돈으로 1,350원까지 무려 17% 넘게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행군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긴급 회의 소집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대안에 조금 더 보태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인적 왕래가 뜸했던 1919년만 하더라도 우리도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10만 명 넘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감염 자체가 들어오는 건 막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바이러스를 감소시킬 수 있게끔 철저한 소독 같은 경우를 해야 되겠고요. 또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검역 강화라든지 의료 지침을 지금보다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가급적 붐비는 장소나 밀폐된 공공장소를 피하면서 눈, 코, 입을 청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는다든지 자주 양치질, 가글, 또 알코올 소독제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 보면 50만 명이 넘게 중국인들의 입국을 지금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과 당장이라도 좀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팽팽하게 국내에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입국 금지를 한다면 경제적 측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중국에서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의료 지원, 백신 개발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한 지역에 마스크 100만 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스크 보내기 운동, SNS를 통해서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이런 행동도 없이 단지 그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바로 출국시키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전세기와 관련해서도 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여행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공사들이 스스로 운행을 중단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의 같은 경우에는 검역을 강화한다든지 격리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관련된 치료제를 더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